안녕하세요. 건담물리의 아인스입니다. 매주가 아닌 격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또한 2주 만에 또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또 2주 동안 여러분들 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이것들을 다 소화하는데 좀 약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가 먼저 준비한 각종 이제 용어라든지 설정에 관한 설명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 또 선별을 해서 거기에 답변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PS 장갑, 흔히 줄여서 PS 장갑이고 정식은 이제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라고 하죠. 시드에 나오는 장갑 명칭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동전사 건담 시드에 등장하는 기술이죠. 페이지 시프트 장갑. 이것의 약자로서 이제 PS 장갑이라고 지칭을 하고 가동을 시키면 장갑 외층에 진동파를 발생시켜서 실탄 공격을 무력화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리액티브 아머 타입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전기통에서 장갑을 떨리게 해서 실탄의 그 충격량을 막아서 상쇄를 시키겠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시드 2편에서 이제 지인의 실검을 페이지 시프트 아머로 가드 막고 있는 모습이죠. 일반 모비슈트였다면 실검에 이제 아머가 잘리거나 했을 텐데 PS 장갑 덕분에 데미지 없이 무사히 그냥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참고로 리마스터판 넘어오면서 화질이 좀 이렇게 바뀐 거 볼 수가 있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실탄 병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설정에 반해서 이제 열에 약하다라는 설정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빔 라이플에 취약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이게 정보가 또 약간 살이 붙고 하면서 또 내열성 향상 효과도 또 따라 붙는다라는 또 약간 기본 취지와는 어긋나는 또 설정이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또 빔 라이플은 열 에너지 병기에서 플라즈마 병기로 또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자꾸 변해가는 게 시드 설정의 또 문제점이긴 했죠. 페이지 시프트 아머는 아까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착탄 그 충격까지는 무효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장갑은 부서지진 않지만 거기에 총알이 박히면서 이제 흔들리는 그 충격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체가 이제 총격을 맞을 경우에 콕피트라든지 기체 내부에는 이제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실탄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기체 이제 내부 손상이나 파일럿이 이제 부상이 입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간단히 또 비유를 하자 그러면 현실의 방탄조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알은 막아주지만 충격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완전 무적은 아니고 또 극중에서도 300G쯤 가면 이제 깨진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실탄 공격의 완전 무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동하게 되면 이제 전압의 색깔로 전압 이제 세팅값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게 되죠. 하지만 이제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무도장 색깔, 흔히 이제 디액티브 컬러라고 불리는 보이시는 이러한 회색깔 톤으로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전력량으로 장갑을 이제 가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전력 사용량이 또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운영은 또 불가능합니다. 또 더욱이 시드 계열 기체들은 당시에 이제 핵 연동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량도 매우 한정적이라서 여러가지 사용에 제약이 많았던 장갑입니다. 기체 색이 이렇게 풀리면 선탕을 이제 페이지 시프트 다운이라고 불리고요. 에너지를 공용하기 때문에 또 장기간 사용하면은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갑 효과를 사용해서 초기에는 이제 건담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건담 뿐이다 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걸었다고 해요. 실탄 병기를 가져갈 수 있고 실탄 병기를 이제 없이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뚫으려면 빔 병기를 써야 되는데 시드 세계관에서 빔 병기를 쓸 수 있던 기체는 당신이 이제 건담 계열밖에 없었죠. GAT 시리즈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치프레이즈가 참 맞아떨어졌지만 후반부에 지나가면은 양산기라고 볼 수 있는 바쿠에게도 빔사벨이 장착되기 때문에 이 캐치프레이즈가 참 유명무실하게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이 스트라이크와 루즈 이 컬러 차이, 기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력 세팅값 차이입니다. 스트라이크는 흰색이고 루즈는 붉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조 배터리 팩인 파워 익스텐더 장비에 의해서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루즈가 스트라이크보다 방어력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빈병기가 이미 널리 상용화된 시점이라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키라가 이제 라크스를 구하러 스트라이크 루즈를 타고 이터널로 향하는 장면이 있었죠. 부스터 매달고, 이때 보면은 이 타고 있는 기체는 분명 카가리의 스트라이크 루즈였지만 스트라이크 오리지널 전력 세팅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색깔이 그대로 스트라이크와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페이지 시프트 장갑의 단점으로 지적이 됐던 이제 에너지 효율, 이것을 좀 더 개선을 한 VPS라 그래서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라고 하는 또 장갑이 개발이 돼요. 그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시드 데스티니 후반부 주력 기체들인 스트라이크 프리덤, 인피니티 저스티스, 데스티니 이런 기체들이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반부에 또 실탄에만 강하고 빈병기에는 약하다는 특성 때문에 또 초기 이제 GATX 넘버들 스트라이크 시리즈 걔네 기체들은 또 빔 코팅된 실드를 또 따로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왜 PS 장갑에다가 빔 코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연방의 한 관리 고위 간부가 질문을 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사관이 답했던 게 장갑 외층의 진동파가 빔 코팅과 맞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설정상 간단할수록 왜 페이지 시프트 장갑에다 빔 코팅을 해버리면은 실탄도 맞고 빔도 맞고 다 좋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완전 무적 기체가 되니까 형식상 저런 식으로 설정을 또 우겨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건담 계열에만 이 PS 장갑이 쓰였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이 PS 장갑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중력이나 저중력 상태의 환경, 그리고 대규모 시설, 또 높은 생산 단가, 아무튼 이렇게 많은 것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수에만 쓰이고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산에 실패한 케이스죠. 아주 좋은 암호였지만 여러가지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아주 비운의 장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페이지 시프트 아머 설명 이렇게 보내드렸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제 4월 11일자 질문도 아직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거기서부터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답변을 드릴 거는 요번엔 조대희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더블로 시리즈 외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뭐 잔라이저 아스트레아라든지 뭐 이런 기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전의 스토리 같은 거를 요청을 하셨는데, 기체 설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많고요. 더욱이 더블로 시리즈 외전 기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스토리 위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붙여드리자면, 우선 외전경의 건담 더블로 P, 이게 지금 해당 마크고요. 전격 합의 매거진에서 연재가 되었고, 단편 소설을 연재하는 그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메카닉의 설명과 모형 장르를 사용해서 디오라마를 같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아스트레아를 시작으로 제2세대형 건담의 개발 계보에 얽혀있는 스토리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어느 시기를 이제 경계로 두 번째 시즌으로 이제 이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3세대 건담 마이스터 스카우터와 제3세대 건담 개발 역사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게 어디 있냐, 더블로 P, 요 아이콘 쓰고 있는 시리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더블로 P고요. 약간 지금 아이콘은 더블로 F가 떴는데 이게 더블로 P였습니다. 아까 그게 착 없으시기 바라고. 요 더블로 P에 또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해요. 거기에는 이것도 역시 전격 합의 매거진에서 연재를 했고,
2010년도 더블오 외전 관계에 있는 프라모델 HG 더블오 시리즈들 발매가 되면서 단기 연재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더블오 P라는 제목이 붙어있긴 하지만 요거는 5개의 에피소드 중 4개가 더블오 I 시기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고 하나만 이제 더블오 P 퍼스트 시즌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요. 간단히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순서가 복잡해서 더블오 V 요거 월간 합의 재팬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더블오 P뿐만 아니라 이제 짧은 이야기와 모형 장르를 중심으로 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더블오 본편보다 더 먼저 시대의 관점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TV 시리즈 본편에서 전해지지 않았던 이제 미션과 거기에 사용된 기체, 또 주로 어떤 역사 연구자와 한 명의 에이스 파일럿 관점에서 볼 때 거론되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12회 잡지로 이제 2009년 1호로 해서 MS 디자인 게재호와 다음 달 호에 MS 짧은 모형 이야기, 모형 장르가 게재되는 스타일로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약간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던 게 더블오 V였고, 더블오 V 전기 월간 합의 재팬에서도 이거 연재가 됐었고, 이제 더블오 V에서 소개를 했던 모비스트가 실제로 활약했던 에피소드를 이제 장르를 섞어서 소개하는 포토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극장판에 등장하는 기체의 변형 활약 에피소드도 그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더블오 I 월간 건담 에이스에서 연재가 됐고, 토키타 코이치 작화에 의한 만화 작품입니다. 본격 이제 세컨드 시즌과 같은 시기에 배경을 한 스토리고요. 주요 이제 간단한 내용을 보면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던 이제 청년 레이브가 6명의 동료를 모으라는 배다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제 받았고, 동시에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이노베이드임을 또 알게 됩니다. 또 의사이면서 동료를 깨우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노베이드 테리시라와 함께 동료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주로 나오는 이제 구 페레시테, 썰레스탈빙의 후방 지원을 담당했던 세력이죠. 그거와 인류 사상 최대 테러 주모자인 폰 스파크, 그리고 또 그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레이브와 6명의 동료, 그리고 또 그 세계 뒤쪽에서 이제 암약하는 사람들의 야망,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또 연결돼서 더블오 I 2314 월간 건담 에이스에서 연재되었고요. 1화는 건담 더블오 에이스에 게재가 됐다고 해요. 토키타 코이치 작화에 의한 만화 작품이고, 극장판과는 또 동시기에 또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 외전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고요. 신인 마이스터로 이제 재결성된 페레시테에 가입한 레너드 파인즈의 관점에서 극장판 시대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지금 따로 먹고 있는데 더블오 N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또 전격 합의 매거진에서 연재가 되었고, 작품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에피소드를 당시 뉴스 영상이나 사진, 동영상 본편, 또 외전 등장 인물 등 이런 거에 의한 보고서와 논문, 서적 등에서 인용한 형태로 소개를 하는 포토 스토리입니다. 2011년 6월에 제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 N 인터그레이티드 G 룸스라는 또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연재되었던 G 룸스가 더블오 N과 같은 재구성으로 게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오 외전이 되게 많고 각각 다 별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오 외전 같은 경우에는 구하셔서 보실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씩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편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과거 이야기나 동시대의 다른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보시면 아주 여러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부가님, 건담 엑시아를 똑같이 빨강, 파랑, 하양 스프레이로 도색을 하려고 하셨는데 어떤 스프레이를 쓸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스프레이로 이제 건담 컬러를 내고 싶으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판되는 스프레이 중에 MS 건담 컬러 스프레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띄워드리는 이렇게 생긴 스프레이인데요. 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만, 이 제품 시리즈가 말 그대로 이제 건담 컬러에 맞춰서 나온 스프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컬러가 있다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 건담 컬러 스프레이로 원하시는
그 컬러가 없다라면은 이제 다른 스프레이 제품들을 비교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색상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이제 제품마다 다 약간씩 선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건담 컬러 외에는 개인 취향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건프라마니아님 패널 라이너 샀는데 사용법을 모르겠다고. 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샤프 같은 걸로 가이드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가이드형 테이프를 붙여주신 다음 이제 패널 라이너로 이제 힘을 세게 주지 않고 여러 번 그어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포로 이제 거칠어진 부분을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때마침 또 5월 8일자 저희 모델링 도구 리뷰에 패널 라이너를 사용해보자 영상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재룡님이 직접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한 게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또 답변을 드려보았고, 또 다음 CCHJ990114 마커라던가 도색 재료를 모두 파는 곳이 없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업체별로 재고 문제 때문에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이게 다 다루고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게 좀 현실상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네이버 합의 쪽이 그나마 도색 재료라든지 이게 검색이 좀 용이해서 제조사별로 검색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질문의 주 요점인 모두 파는 곳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에는 마땅히 딱 한 곳을 지점해서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려보았고, 장영환님 거 질문이, 도색의 순서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번에 이제 MG 신한주 빨간 부분을 얇게 도색하려고 하셨다고. 도색 순서는 거기서 예를 드셨던 게 서페이서, 도료, 먹선 데칼, 마감재 순으로라고 이렇게 예를 드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서페이서 먼저 해주신 다음에 도료를 하시고, 데칼 하실 거는 이제 데칼을 입혀주신 다음에 이제 마감재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서페이서는 1000번이나 800번 추천을 하고, 흰색으로 도색할 경우에는 이제 하얀 서페이서도 깔끔하게 되긴 하니까요. 남는 런너 등을 활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도료나 서페이서 둘 중에 더 잘 나오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감재도 언급을 하셨는데, 마감재는 뭐 슈퍼클리어하고 이제 탑코트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슈퍼클리어는 아시다시피 락하게 유성 마감재고, 탑코트는 수성 마감재이기 때문에 이제 도료가 에나멜이나 아크릴 도료일 경우에는 이 슈퍼클리어를 하면 도료가 높습니다. 물론 완전 건조 후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잘 말려주시고 뿌리신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탑코트는 이제 어디에 올려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잘 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은 이것도 약간의 취향을 타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 쪽지로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몰라서 닉네임을 조금 생략을 하겠고요. 건담 애니를 보면 이제 콕피트의 조종석 장면이 나오는데, 조종석과 조종 방법이 궁금하시다. 요거 참 난감한 질문인데 조금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다만,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G건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모빌 트레이스 시스템, 보시는 이제 모빌 트레이스 시스템으로 안에 흔히 말하는 그 쫄쫄이 있고 몸을 움직이면 그걸 다 인식을 해서 기체가 움직인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기본적인 건담 콕핏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건 이제 이건 윙제로 콕핏이었고요. 요건 이제 육전형 건담, 그리고 이게 자쿠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종을 한다라는 언급된 요소는 보니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다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는 의견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이는 게, 이제 건담의 움직임에 대해 일종의 커맨드가 구성되어 있고, 이제 콕피트에서 조종관 조작을 통해 정해진 움직임을 이끌어낸다 라는 게 제 생각에도 가장 이게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양팔의 조종관으로 움직임을 구성을 하고 이제 발판으로 이제 출력을 내는 느낌을 많이 보이고 있죠. 조정하는 형태가.
네, 공식적인 설정상 언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아케이드 게임 중에 전장의 유대라고 하는 요게 이제 건담 코피터 같은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체험용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요 게임도 지금 화면에 지금 시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레버와 발 쪽에 이제 두 개의 페달로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레버로 이동과 이제 페달을 이용해서 대시 점프, 그리고 공격은 조종간에 있는 트리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비추어 볼 때 실제 건담 조종도 약간 비슷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다뤄보았고, 여기서 이정민님, 건담 올릭 팀들이 가진 프라모델은 총 몇 개입니까? 네, 저희가 매주 신제품과 한정판과 여러가지를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 풀어나가고 있긴 한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유하고 있는 거 1000개 넘어갔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좀 더 모집을 해야 되지만 1000개 넘어갔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1000개가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양산기체 같은 경우에는 소대 구성 같은 걸로 해서 막 3대씩 산 게 있어서 실제 제품은 1000개가 진작에 넘어갔죠. 그리고 전영원님, 저 맥기 파츠 깔끔하게 자르는 법, 저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답변을 이미 드렸고요. 맥기 파츠는 한 번에 자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번 주 지금 다뤄드려야 할 내용이 지금 이만큼 질문이 한참 더 있는데, 저희 배정 시간상 이것까지 다 드리기에는 무리고요. 이거는 이제 2주 뒤에 또 차근차근 정보를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주 격주 편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쏟아지는 질문량을 다 수용하기는 조금 힘드네요. 약간 좀 밀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수용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할 테니까요. 이런 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줄은 몰랐네요.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또 찾아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또 2주 뒤에 여러분들의 질문 잘 정리를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